계시는. 예, 시간이 됐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홍천군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 소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직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영권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건설안전국은 5과 31팀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2026년도 건설안전국 총 예산은 1,703억 원입니다. 그중 건설과는 623억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건설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6건에 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 신속 대응을 위한 서부지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면 두미리 218-3번지 1원이고 제설구역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은 굴삭기 1대, 제설용 임차 덤프 4대,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600만 원이 되겠고 제설 사무실 운영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홍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홍천읍 화촌면, 부촌면, 내촌면 5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고 총 사업비는 96억에 해당되며 금년도 예산은 본 예산의 10억 원, 추경에 46억 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준공은 2028년 6월에 송화천 정비 종합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331쪽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장전평 123-1번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홍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 위탁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 연맹 사업자 협의회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기계 주기 위반 단속 및 계도와 공영주기장 이용 홍보, 공영주기장 이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할 계획입니다. 332쪽입니다. 군도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는 총 노선 14개 노선으로 노선 연장은 219km이겠습니다. 현재 포장률은 199.94km로 포장률은 91.18%입니다. 2026년 사업량은 시설계 3개소, 보상 1개소, 공사 2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노선수 213개 노선, 노선 연장 683km, 포장은 303km로 포장률은 44.42%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설계 7개소, 보상 6개소, 공사 12개소로 총 2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조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 위험 교량 개축 현황입니다. 교량 보수 보강을 통한 시설물 수명 연장은 한계가 있어 교량 개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자 하며 현재 D등급 교량은 군도의 9개소, 농어촌 도로의 16개소,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개축 계획은 6개소이며 사업은 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337쪽에 있고 D등급 교량 현황은 3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대상은 군도 농어촌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풀베기, 차선 도색 등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도로 총 36개소이며 노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91개소, 그리고 완료가 45개소, 미추진이 46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노인 보호구역 미실시 46개소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20개소에 21억 2,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2쪽에서 345쪽까지 노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346쪽의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으로 우리 군은 292개소이며 연장은 730km입니다. 현재 미개수 연장은 269.9km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내촌면, 와야리 등 10개소이며 사업량은 망전청 외 9개 하천으로 26년도 사업비는 44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 중 유지 보수에 관한 곳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관내 10개 읍면이 되겠고 총 유지 보수 개소수는 금년도 37개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2,400만 원입니다. 350쪽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지방 하천 34개소, 소하천 292개소, 그리고 읍면 건의에 우선순위에 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사업 건의 구간 장비 임차 결의 후 지장목 및 풀베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이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국가하천 홍천강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면 마공리서부터 두천면 장랑리까지 홍천강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홍천강 하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홍수기 연중 후 점검 용역에 4억 3,300만 원, 홍천강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2억 5천만 원, 하천 내 준설 및 지장복 제거에 1억 2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성동천 하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동리 417번지에서 하와계리 617-21번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정비 8.9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8억 9,200만 원이 되겠고 도비 60, 본비 40 매칭입니다. 2026년도 사업 예산은 4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은 10개 읍면 비법정 도로, 배수로 및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 원이 되겠고 건수는 마을안길 68건, 배수로 85건, 교량 및 안거에 12건이 되겠습니다. 354쪽 마을 해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내면 방내일이 마을 해관 및 경로당은 신축 12억 원, 그 밖에 마을 해관 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설 보상 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팀장 1,
주무관 3명으로 사명이 운영되고 있고 목적으로는 보상 업무 집중화 및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업무로는 건설과 소관 보상 전반이 되겠고 위임 보상은 지방도, 지방하천도 보상에 포함되겠습니다. 356조 비법정 도로 보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본 예산의 5억 원, 추경의 10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계획이며 선정 기준으로는 1순위 소송, 분쟁이 발생하여 분이 패소하는 등 보상 의무 발생도로 2순위 상하수도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예정도로 3순위 민원 분쟁 해결 등을 위해 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4순위 군에서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마을 도로로 내겠습니다. 4순위의 경우 보상 대상지가 과다하여 민법 제245조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기준을 차용하여 우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57조 군도 4호선, 부사원 공공기관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에서 봉곡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1.4km로 폭 8m가 되겠습니다. 그중 터널은 498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2025년 11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현재 발주 중인 26년 2월에 발주 중이고 준공 예정은 2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경입니다. 첫째 장에 동절기 제설 신속 대응을 위한 서부지소 운영 요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중에서 네. 이 지역은 지금 저희가 제설 작업은 홍천읍하고 지금 서석에 작년까지 분소를 운영을 했고, 요거는 이제 서면 지역에 이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지금 장비 덤프 임차 장비 4대하고 굴삭기 한 대를 배치해서 서면하고 이제 팔복리 연수리 북방 일부 지역을 지금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전기차로 하신다는 거죠? 전기차가 아니고요, 임차 장비요. 자, 임차 장비를 하는데 그 차량 그러면 어떤 덤프 트럭 4대하고 4대? 예. 굴삭기. 네. 지금 그 4대면은 그 지역이 4분이 해갖고서는 혹시 가능한가요? 다 이렇게 뭐 무리 없이? 현재는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홍천읍 본소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좀 늦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서면 분소 서부지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 단축되고 다 보니까 뭐 작업 효율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추가적으로 임차 장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서부지소 운영하시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된 것 같아서 네네. 요거 하시면서 그 홍천읍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는 없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소에서 이제 덤프 14대하고 그다음에 1톤 트럭 2대 갖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이제 1톤 트럭이 지금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지금 1톤 트럭도 임차 장비를 한 2대 정도 임차해서 제설 작업을 운영하고, 저희 군에서 보유한 차량은 그때 민원 처리를 대응하는 거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차 장비로다가 이제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그럴 계획이시라는 2대 정도는 추가로 대? 좀 해서 이면도로 부분을 지금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 있는 1톤 가지고는 이제 민원 지역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대응하는 거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네네.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서부지소 운영하면서 효율성으로다가 나눠 갖고 권역으로다가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 아직도 이제 더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직 날짜 상으로다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 말고 저희가 전기차를 증차를 하려고 한다는 거를 저번에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증차는 현재 운영하는 1톤 트럭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바꾸려는 그걸 거예요? 교체하려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제설로다가 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네네네.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 대는 이제 제설 기간에는 이제 제설 작업을 하고 평상시에 이제 민원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민원 처리하는 용인 부분인데 그 차가 너무 노후돼서 이제 교체를 할 계획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친환경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 제설도 그렇고 또 산불 조심이나 뭐 이럴 때 나가시는 차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장 상황상 전기차가 힘을 못 쓰거나 뭐 아니면 충전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구입은 하고 가스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가스차가 전기차보다는 좀 수력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디젤 차량인데 디젤 차량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가스차로다 사륜구동을 구입해서 하면은 뭐 가능할 것 판단합니다. 혹시 친환경 정책 말고 우리 공공 차량이나 뭐 이런 유급성 또 이런 측면으로 해갖고 가스차 말고 전기차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중고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중고도 뭐 저희가 예산세에서 중고도 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생산이 안 되는 부분 중고를 구입하게 되면 또 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차를 교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스차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1톤도 한 2대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은 다 저 디젤 차량이니까 거기에 시켜서 이용하고 우리도 같이 대응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은 들어오고 있죠, 현장에서. 어떤 민원 말씀하시죠? 그 두 개를 신규로다가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로테이션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기술자들은 어차피 이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시니까 지금 썩음썩음 되는 그 차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폐차하지 않고 혹시 대수를 인정을 해갖고 재무과에서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차를 2대 더 구입하고 그럼 중고까지 4대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전할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냐면은 제설 작업에는 지금 1톤만 운전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지금 15톤 갖게도 좀 계속 거기다 지원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데? 아니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라 판단돼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그 차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결정 내리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방안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렴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그 국장님, 네. 그 저기 우리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지금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저기 차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글쎄, 저도 이제 몇 번 지나가다가 가기도 했는데 많이 차 있지 않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국도변에 특히 이제 희망리 터미널 그 뒤쪽에 보면은 그런 외곽지에 있는 국도변에 예. 아직도 큰 기계 중장비들이 그냥 있어서 밤에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건설기계 개별 연합회하고도 좀 만났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계속해서 만나서 한번 정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기적인 단속이 이제 막 가장 효율적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연합회와 함께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상은 비용을 26억 뭐 이렇게 좀 돼서 지금 죽이면은 56대로 하고 또 공사 기간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 암이 나와서.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사실상 또 교통사고가 또 유발되게 되면 그것 또한 홍천군에서 행정적인 책임이 또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골목 같은 데도 보면 진짜 큰 기계들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좀 봐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49쪽, 350쪽, 351쪽 이제 저는 이제 하천 쪽에 대해서 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 하천을 이제 이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일반 하천하고 그 하수 상수 보호 지역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과장님이 그래도 상수도 보호. 네 보호구역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이제 홍천읍이 이제 주가 돼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면에서 이제 준설 관계랑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개 보면 이제 상수 보호구역에서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양쪽에 이제 이 피적된 부분에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풀베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능하겠지만 안 하는 이유는 거기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하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네. 지금 판단하는 건 이제 면에서 퇴적이 많이 돼 있고 음. 이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구간에서 이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지장목도 제거하고 네네네. 풀베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쪽에는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럼? 아니 지금 저 상수도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사업소에서 이 지장목 제거로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고.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 하천 내 이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부분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근데 뭐 제가 가끔씩 그 지나다 보면 그런 쪽에는 좀 전혀 되질 않은 것처럼 보여져서 그게 거기는 뭐 상수 그쪽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홍천읍 태양리 지구도 지금 상사업소에서 지금 저 풀베기하고 저 전체적 작업을 다 했거든요. 네, 이게 잘 안 이루어져서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게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게 건설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서. 뭐 주기적으로 아마 저 상수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것도 한번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즘 하천 제방 정비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성동천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친환경이라고 해서 저는 저 친환경 공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화면으로만 좀 보긴 했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데 친환경적이라면 이제 지금 인공적인 구조모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뭐 시멘트 같은 부분을 많이 지향하고 뭐 전석이나 뭐 돌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그런 친환경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면 뭐 전석 닦기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는 그러면 그 시멘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합폭이 좁고 그런 부분은 이제 블럭으로 많이 하고 왜냐면 이제 전석을 쌓려면 이제 합폭이 넓어야만 전석은 뭐 1대1, 1대1이나 1대1.5 정도로 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합폭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폭이 합폭이 좀 좁은 구간은 뭐 세워서 쌓아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블럭이나 뭐 석축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홍천은 일단은 뭐 지역 찾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그 환경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게 좀 친자 환경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장목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나무를 다 치우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홍수위 네네. 이상으로다가 지금 하천 내에 안 두고 네. 계획 홍수위 이상 위로다가 이제 번면에 물이 안 차는 구간에다가 이제 그쪽에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작업을 하고 그냥 쌓아놓고 간 경우 있어서
그거는 원래 그렇게 있지는 않지 않을 것 그런 같은데. 게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그거는 뭐 그럴 때 나중에 하면 이제 그거로 인해서 또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예, 문제가 글쎄요. 있기 때문에, 그 대단히 많이 쌓여 있길래 저거를 저렇게 두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비법정 도로 분쟁이 많죠. 맞습니다. 네, 이게 맨 마지막에 지금 사순위의 군위에서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마을 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요거는 그 사순위를 밀린 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대부분은 다 사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이? 네네네. 네. 왜냐면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부분은 거의 뭐 민원에서 뭐 길을 막고 이제 그런 경우가 뭐 많지. 뭐 민원은 많지만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다 사순위에 해당돼 가지고서 포장이 20년 되고 소유권을 올해부터는 15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 신청에 의해서요. 신청이라면 땅 소유주들이 그걸 예, 신청을 해야 하는 됩니다.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의 이게 그 소유주가 여러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합의가 돼야 지분별로 되는 거예요? 나갑니다. 보상금이 지분별로 다. 지분별로? 지분을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한 5사람이 소유주가 있다면 5사람이 다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로 한 사람이 해도 됩니까? 대표성을 띄우고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네. 보상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뭐 차후 문제인 부분이고 네네. 예. 어차피 뭐 현재 마을한 길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대표성이 띈 네. 한 분이 신청을 하셔도 된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한테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도 저 질문했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이용률이 저희가 지금 뭐 저희도 지나다 보면은 한 10대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의 하죠. 이용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지나다 보면 개인 그 사업장에 서 있는 중장비보다도 훨씬 적게 거기 서 있어서 이거는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거는 왜 그럴까요? 이제 일부는 이제 뭐 동절기는 그렇지만 일부는 이제 현장에 좀 나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일부 뭐 주택가는 아니지만 뭐 저기 하천변 같은 데다 이제 주차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이제 이용 실태를 보면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네. 된 부분은 이제 이제 주택가 부분에 이제 많이 불법 주기를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자 추진한 상황인 거고 이제 네. 하천변에 뭐 주차장으로다가 지금 다 사용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불법 주기는 다 없어졌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궤도는 지금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 이제 궤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협회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좀 어떤 방법으로 더 할지는 협의를 가지고 하여튼 뭐 행정궤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쓸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어서 피해를 막고자 할 때 예산을 쓰고 또 군민들이 불편했을 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쓰게 되고 이제 이럴 텐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썼다면 그게 시정되도록 2차, 3차 우리 행정 절차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행정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주택가나 이런 데 이제 주기를 해서 사고 위험이나 또 이제 우리 거주 주민들의 이제 불편이 초래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제가 합당 부연적으로 좀 네.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영 주기장 단속을 할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항변하는 게 이제 보통 주기장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네. 저희가 공영 주기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충분히 그쪽이 있지 않냐 그렇게 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불법 주기를 하는 게 많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강력하게 좀 계도를 하시던가 좀 더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이거 지금 이제 경로당마다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은 돼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돼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의무적으로 아예 그 이 지정을 해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트로. 이건 이제 기존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이제 신축되는 경로당도 네. 기존에 있던 부분이니까 네.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 뭐 지정은 뭐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로당 준공해놓고 또 노인보호구역 몇 년 걸려서 또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 또 연관된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게 완공이 되질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있어서 이거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들이 이렇게 좀 소통해서 요거는 아예 우리 통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이제 네. 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을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하다 보면 또 점점 더 이제 금액이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해서 할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같은 금액이지만 이게 부서가 달라서 따로 할 뿐이지 예산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지역 가보면 이제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민들이 이제 밀집돼 이제 거주하는 그런 구간에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좀 요구하는 그런 표시로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거를 한 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역을 보면 경로당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면 지역 가면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고 또 대개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도로가 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르신들 보행하시면서 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좀 과속 방지턱을 못 하더라도 어떤 위험 표시나 이런 거 운전자들에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경로당 다녀보면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좀 차 때문에 겁나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또 지역이 높다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도로를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 보호구역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마을 보호구역은 이제 국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70km 정도로다가 네. 이제 낮춰놓고 네. 이제 4차선 도로 같은 네. 경우에 2차선 도로는 뭐 네. 50km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자체가 설계 속도가 다 30km에서 40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없고 단지 네. 이 운전자들이 과속을 안 하게끔 그 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간판을 세워서 대성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네. 방지턱을 설치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네. 줄여야 되는 것밖에 없을 거로 판단인데 왜냐면은 네. 뭐 국도같이 4차선 같은 게 80km 속도로 하려면 당연히 마을 보호구에서 뭐 경찰서랑 저 국도에서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놓는 부분인데 저희 도로는 그 정도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위험에는 과속 방지턱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해주세요. 예.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표지판도 설치하고 과속 네. 방지턱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 뭐 험포형 횡단보도를 해가지고서 네. 좀 차량 속도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몇개 좀 있어서 드렸고. 이 마을이관 신축은 올해는 한 개소만 하는 거예요? 박내 네, 1위만? 지금, 네. 네, 박내 1위만 지금 올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계 중인 부분이 있고요. 아, 그래요? 성산 2리 마을회관 뭐 신축 얘기가 있던데요. 성산 1위는 지금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령 받아서 이제 절차를 이제 진행할 계획을.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상당히 그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네. 기부 체납하겠다는 데가 지금 119 원전센터 이제 그 옆쪽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331페이지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선마치 가는데 장전편이 가는데 있지만 지금 우리 저번에도 민원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종합운동장 밑에 체육관 종합체육관 그 주차장에 그 차들이 한 11톤 차 되나? 주차를 하는 것을 두 칸을 해갖고 길게 가버리고 해서 거기 한 6, 7대가 불법 주차가 돼 있는 거야. 거기 낮에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여기 그 주기장 거기 있는데 안 갖다 놓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아침에 가보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이 주기장은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이제 주기장인 부분이 그거는 이제 화물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화물차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 화물차의 단속에 하도록 그렇게 거기 가면 한 6대 정도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 한 6대 정도가 그러니까 주차 라인을 4개씩을 먹는다 그래야 될까? 예, 뭐 12톤, 뭐 15톤, 뭐 저기 트럭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지금 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또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야? 343페이지인가? 340페이지 이제 그 뭐랄까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있잖아요. 근데 42페이지는 우선 순위로 해서 46개가 있고 그 설치 완료로 돼 있어요. 근데 345페이지 보면 북방 1위 경로당 앞에 거기를 그 노인회장님이 계속 해달라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있지는 몰라지만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가. 그래서 거기 마구 달린다고 민원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미추진된 부분이 이제 46개소여가지고서 뭐 한 해에 뭐 한두 개씩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여기 보면 그 설치 완료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45페이지에. 근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에는 현황으로는 북방 1위 경로당 앞에 경로당이 설치 완료로 떠 있잖아요. 여기에 표기는. 근데 주민들은 거기에 가다가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표시가 저걸 돼 있질 않아요. 바닥에. 그런데 설치 완료로 돼 있으니까 이걸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화계리에 있는 신호등 있잖아요. 후면.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은데 방법은 없나요? 지금 거기 30km로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노인이 경로당은 요 위에 있지만 그다지 아닌데 한 40km라 해도 좀 괜찮은데 42km를 가도 또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면 안 될까? 40km만 해도 돌발 상황일 때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의 설계 속도가 30km이기 때문에 예,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니 근데 그 북방 규정이- 하하계리 저기 북방 그 저기 화하계리가 아니라 어디래 능안 그쪽에 가면 네, 거기에는 40kg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네. 거기 40kg 이렇게 좀 완화 좀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보조 국도고 이제 보조 간선 도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서 이제 10km 정도 상향했던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도시계획 도로나 군도 농어촌 도로 전체가 설계가 이제 설계 속도가 40km 정도이기 때문에 30km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운전자들만 불편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표기가 이거 뭐 확인 좀 그랬는데 443페이지 보면 37번째 가면 여기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인데 3마칠이요.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북방면 347이라고 돼 있어서 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영준순 의원님. 네, 영준수 의원입니다. 그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곳이 25건이고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사업 신청은 뭐 이제 단지 이제 특히 뭐 간담회 시에 이제 건의하는 사항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지금 뭐 그거는 뭐 정리해 놓은 건 지금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면별로다가 이제 고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정해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주민이 이용도가 좀 많은 부분이 되겠죠. 뭐 가구수 많고 농경지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 이용량이나 이런 거 사전에 좀 조사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보장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까지 교통량을 조사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저기 가구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이제 그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농산물 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다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도로 구간이 확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보상 관계하고 그 너무 방대다 보니까 인력 관계가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그 구간이 확정이 되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토지주들이 보상에 대한 아니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동의서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받죠. 면에서 신청 받을 때 사전에 그 뭐 동의서는 받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예. 막상 설계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제 대략적인 이제 편입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민 설명회 끝나고서 분할 측량하기 위해서 이제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은 그때는 또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상해서 보상가 통보하면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어촌 도로 공사하면서 완공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을 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기공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는데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계 1년하고 보상 1년 그다음에 공사를 3년 차에 가는 걸 기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뭐 강제 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계속 강제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공탁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네. 이게 지금 설계가 되고 나서 설계 끝나고 나서 이제 편입 토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감정 평가위에서 감정가액이 확정이 돼서 통보를 하게 되면 감정가에 또 불만을 갖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가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딜레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지역 주민들 불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55페이지 보면 건설보상 TF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취지로 이제 TF팀을 두신다는 거죠? 저희가 먼저는 TF팀 운영하기 전에 각 팀에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예. 그 보상 담당자 한 명하고 팀장이 전체적으로 이 컨트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체계적으로 보상이 잘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잘 네,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행정 절차를 누락시켜 가지고서 뭐 토지 수용 갔을 때 다시 뭐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사례도 이제 종종 있었는 부분인데 지금 자체에서는 뭐 토지 보상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좀 다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연히 뭐 그거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공사하고 보상을 같은 팀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럼 지금 TF팀은 보상과 관련된 업무만 이제 전담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3명인데 뭐 휴가 가거나 뭐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 나머지 서류를 다 지금 한 명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뭐 보상 서류도 이제 자동으로다가 이제 서류 자체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농어촌도로 25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대부분 다 보상 협의가 대부분 거의 다 안 됐죠. 현재도. 여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 중인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공사 중인 게 보상 중인 게 있고 또 공사 중인 게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3년 차에는 공사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이제 뭐 설계는 계속 설계대로 가고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 설명회 때는 토지주들이 다 동의를 했지만 이 설계 후에 이제 편입 토지에 대한 불만, 감정가에 대한 불만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주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런 불만들이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지주가 만약에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매각 의사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뭐 10분인데 5분은 이제 보상가에 합의를 하고 나머지 5분이 보상가에 불만을 가져서 난 매각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공탁으로요? 네네. 그 일정 비율이 있지 않아요? 공탁도? 실질적으로 다 비율은 없습니다. 단지 없어요? 이제 그 성실하게 토지주하고 성실하게 보상 협의를 얼마큼 많이 했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공탁을 가게 되면 또 기간이 또 지연되잖아요, 계속. 그렇진 않습니다. 도에서 뭐 지금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토지 수용회가 열리는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국도 같은 경우는 뭐 협의가 뭐 서류 절차만 한 3번 정도 협의하고서 그냥 바로 공탁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최대한 네. 협의 보상을 하고서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남면 화전리 독장골길이 있죠. 네. 거기 사업비가 256억이에요? 오탑니까? 아니면 이거 오탑입니다. 오탑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25건에 587억이라 그랬잖아요. 25건 중에 절반가량을 화전 독장골길로 이렇게 500 저희 올해 농어촌도는 지금 100억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 그래서 25건에 보면 네. 금년도에는 100억인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기투자까지 그다음에 26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를 보면 587억이기 이게 때문에 이제 향후 예산이 25억인데 예, 저기 이건 오타입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도 오타겠네요. 네네네. 그 향후 지금 보상치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향후 저 26년 이후가 지금 200억인데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 25억 그러니까 25억 3천인가요? 여기 6억까지 해서 지금 저기 31억이 되겠죠. 지금 기투자 3억하고 예, 기투자 3억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3억하고 28억. 예. 그다음에 저기 올 저 향후에 25억이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28억이네요, 그럼. 네, 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도 25억, 못하겠네요. 25억이니까 저기 32억이 되겠습니다. 33억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기투자 26년 이후까지 다 하면 587억인데 예, 요거는 좀 예, 못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노후 교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노후 교량이 원래 이제 D등급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개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내에 있는 교량만 그 개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도에서 비법정 도로로 연계되는 그 교량이나 지방도에서 농어촌 도로로 연계되는 그런 교량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그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에 있는 교량은 지금 D등급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마을 안길은 저희가 소규모 시설로다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도에서 하천을 이제 교량이 있고 비법정 도로로 가는 그 진입로에 있는 교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소규모 시설로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규모 시설 네네네네. 관리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그 건설보상 TF팀 관련돼서는 그러면 보상 업무만 전문으로 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네. 보상 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네, 하기 그래서 위해서 이 보상 업무가 이제 전체적인 이 예산하고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좀 많이 전문화가 돼야 되고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끝으로 그 제설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그 340 339페이지 보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3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동절기 제설 대책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일부 군민들이 민원이 홍천군 제설 작업이 너무 늦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설 담당자들이 만약에 오늘 새벽에 뭐 5시쯤에 눈이 온다라고 할 경우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비상근무 체계를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제설 작업을 그 눈 오기 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그 근무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특보나 아니면 예보가 이루어지면은 예. 그러면 그 전에 2-3시간 전에 미리 다 지금 소집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시간 전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계속 야간에 이루어지고 제설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 시간 관계가 지금 주 52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그 고용노동부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추가 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뭐 비상 체제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새벽 5시부터 이제 대설 경보가 내렸다고 치면 그 제설 근무자들을 그 이전에
비상 대기할 수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전에 대기시키고 그 이후에 제설이 완전히 끝나면은 평일날 이제 대체 휴무를 시키고 일부는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속하게 좀 제설 작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부 주민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너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계속 임차 장비를 계속 뭐 증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이 주민들의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뭐 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 뭐 계속적으로 아마 저기 차량은 증차해서 대처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설 구간은 군도, 농어촌도로, 뭐 도시계획도로 그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뭐 비법정 도로는 마을에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제설 작업하는 것이고. 네네. 아무튼 추후에도 이제 3월 달에도 눈이 오는 그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니까 그 제설 지연으로 인해서 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대응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총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안전국 예산이 우리 군 일반회계 중에 한 22% 정도, 한 1,700억 정도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주민분들 만나보시면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 건설안전국 그 예산이 좀 그래도 제일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제 건설 쪽도 담당하시고 뭐 주민 편의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기 집행에 대한 예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집행부의 의견이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저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토건 사업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홍천군도 보면 특별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관광지도 좀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건 사업에 이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거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예산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토지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가가 이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그냥 최대한 건설 분야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또 주민들이 요즘 원하는 트렌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면 예전에는 이제 어떤 도로나 이런 걸 많이 원하셨지만 요즘은 이제 주차장도 도시 같으면 이제 주차장도 많이 원하시고 시골에 이제 마을회관 또 운동장, 운동시설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이제 토건 사업에 해당하니까 저희가 이제 최대한 토건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바로 이제 그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건설 경기나 인력 사무소 가시면 힘들게 이제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건설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뭐 이제 조기 집행을 하면 뭐 후반기에 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일단 어쨌든 피부에 와닿게끔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던 그 버스 연결 그 방내하고 연락해 보셨나요? 예, 담당 직원이 연락은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아직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 박내리 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내용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도 혹시 서석에서 박내로 연결하는 이제 노선 말씀이셨던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거 꽤 오래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 속실하고 네. 계속 빈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조차 드렸고 네, 예.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말씀도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횡성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횡성이 노선 개편 용역을 하면서 저희랑 약간 안 맞아 버려. 그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협의가 이제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제 횡성은 횡성대로의 어떤 제가 이제 국장님 노선 계획이- 국장님 얼굴 보고 도시교통과학과를 지금 묻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예. 하고요. 지금 그 유튜브에 어떤 민원인이 개그맨이 개그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홍천에 놀러 갔더니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 너무 많더라. 이런 소재로 이제 개그하는 모습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제 내면 지역에서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아요. 홍천 한번 왔다 가려면 그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학교 앞에 그 과태료는 좀 비싸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듣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그 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소속 들어가는데 그 뭡니까 방지턱을 너무 세게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것을 또 이렇게 원만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법의 잣대로만 돼서 이렇게 하게 뭐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 현장에서의 그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여건에 있을 때는 좀 그 완충적인 좀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편리한 우리 군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질의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